상당수 미국 업체들에서 허울뿐인 매니저를 많이 두고 있는 대신 시간의 근무 수당은 지불하지 않는 꼼수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열린 일자리가 12월에 1,100만 개로 오히려 늘어나면서 구직자들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70%가 무료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데도 단지 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천여 종의 처방약 값을 1월 중에 평균 5.6%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등 두 가지 핵심 사회보장 제도는 손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너무 많은 매니저들을 남발하는 대신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의 꼼수가 갈수록 악용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업체들은 단순직 직원들에게 허울뿐인 매니저로 부르는 대신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지불하지 않아 비용을 아끼는 수법을 쓰고 있는 사례들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전미경제조사국의 연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노동 집약적인 회사나 업체들일수록 너무 많은 매니저들을 두고 있어 평직원보다 매니저급이 더 많은 매니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불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판정하는 NBER, 즉 전미경제조사국의 새 1월 보고서에 따르면 권한이나 임금 등은 늘어나지 않고 허울뿐인 가짜 매니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울뿐인 가짜 매니저들을 많이 두고 있는 주된 이유는 연방법으로 오버타임, 즉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라고 이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남발한 것으로 보이는 허울뿐인 가짜 매니저들은 근년 들어 8년간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 업소에서는 입구에서 손님을 가장 먼저 맞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첫인상 디렉터로 이름 붙여 간부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이바라는 바버는 그루밍 매니저로 둔갑시키고 있고 상품 가격을 스캔해주는 단순직 사원에게도 프라이스 스캐닝 코디네이터로 직책을 부여하는 등 너도 나도 매니저들 뿐이라고 이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한 청소회사에서 일하는 2명은 똑같은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유지 감독관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과 업체들이 허울뿐인 가짜 매니저급 타이틀을 남발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법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주당 40시간을 넘을 경우 통상 시급의 1.5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매니저급은 예외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법상으로는 주급 $455 이하, 연봉으로 $23,660 이하의 저임금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통상 시급의 1.5배를 오버타임 수당으로 지불토록 돼 있는데 매니저급 타이틀을 달아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한 해의 종업원 임금을 13% 적게 지급해 $40억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019년 허울뿐인 매니저 임명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체불한 경우를 단속해 $2억 2,600만 달러의 임금 체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 매니저 남발이 악화되자 대형 회사들이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과 페이스북, 버라이즌, 월마트와 스타벅스, 스테이플과 로우스 등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도 직원 속임수와 오버타임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제소당했다고 CBS 뉴스가 개탄했습니다. 노동법이 약한 주지역과 노조원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노동 집약적 저임금 직원들이 많은 업체일수록 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허울뿐인 매니저 남발이 자행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12월에 1,100만 개로 오히려 늘어나면서 구직자들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량 감원이 잇따라 발표되고 매달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널려 있어 강력한 고용시장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시장이 우려를 일축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12월에 1,100만 개로 늘어났다고 연방노동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잡 오프닝은 11월에는 1,040만 개로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1,100만 개로 늘어난 겁니다. 이로써 미국 고용시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실직 또는 구직자 570만 명보다 2배 많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1.7배였으나 12월에는 2배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어도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받고 재취업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베네핏을 받으려고 일터를 바꾸는 이직자들은 11월 420만 명에서 12월에는 410만 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2021년 6월 이래 1년 6개월 동안 4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대량 해고 발표와 매달 일자리 증가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집계한 해고 숫자는 연율로 지난해 11월 140만 명에서 12월에는 150만 명으로 약간 늘어났으나 치폴레와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대규모 채용을 계속하고 있고 중소업체들은 현 직원 붙잡기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견고한 미국 고용시장이 언제까지 오랫동안 버텨줄지는 다소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새해 들어 아마존 1만 8천 명, 구글 1만 2천 명, 페이스북 1만 1천 명, 마이크로소프트 1만 명 등 초대형 기업들이 10,000대 대량 감원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아래 대기업, 제조업종 등으로 해고 태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배달 운송업체 페덱스는 2022년 한 해 전체 인력을 1만 2천 명이나 감축한 데 이어 간부들의 10%를 내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송금과 결제업체인 페이팔은 전체의 7%인 2천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시장은 매달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해 12월 22만 3천 개 증가로 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위축돼 2023년 올해에는 급속 냉각과 균열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70%가 연 조종소득 7만 3천 달러 이하로 무료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데도 단지 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에 직접 e-파일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1개 협력업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작성해 접수해야 하는데 협력업체마다 제한 사항이 제각각이고 너무 복잡해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서를 지난 1월 23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하면서 무료로 e-파일링하는 방법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옹호단체가 연방의회에 보고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들의 70%나 무료로 세금 보고할 자격이 있는데도 지난해에는 단지 2%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6,500만 안팎의 납세 가구들 가운데 AGI, 즉 연 조종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이면 무료 세금 보고할 자격이 됩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서에서 계산된 연 조종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70%에 해당되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납세자들의 70%나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지난해에는 단지 2%만 무료 세금 보고를 이용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IRS의 무료 파일 프로그램은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개 협력업체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대행업체들을 이용할 자격이 제각각으로 제한적이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극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CNBC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 접속해 File Your Tax Free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프리 가이드 텍스 프리퍼레이션을 누르면 두 번째 항목으로 브라우저 올 프로바이더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11개 협력업체 중에서 IRS 프리 파일 프로그램 등은 7만 3천 달러 이하이면 어느 지역에서도 무료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e-파일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주정부 무료 세금 보고는 제공하지 않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은 대행할 수 있는 주 지역들이 제한돼 있거나 저소득층, 노년층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칫 잘못 세금 보고하면 IRS의 수작업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 환급이 수개월 지연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 상당수 납세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천여 종의 처방약 값을 1월 중에 평균 5.6%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5%보다 약간 올린 것이지만 처방약값 인하를 시행하려는 워싱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2019년부터 이어져 온 5% 인상에 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처방약을 공급하고 있는 유명 제약사들이
연례 행사로 새해 1월 중 처방약의 리스팅 프라이스를 인상했습니다. 화이자를 비롯한 제약사들은 1월 중에 1000여 종의 처방약 값을 평균 5.6% 올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에는 4.96% 인상한 바 있어 새해에는 그보다 약간 더 올린 겁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어치씩 팔고 있는 처방약들의 가격은 평균보다 더 많이 인상됐습니다. 화이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6% 인상됐으며 유방암 치료제는 7.9%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화이자 전체 약품과 백신은 평균으로 3.6% 인상됐습니다. 에피사의 건선 치료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각 8%씩 올랐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분사된 GE 헬스케어사가 공급하고 있는 CT와 엑스레이 촬영 시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옴니페이크란 약품은 가장 인상률이 높은 26.8%나 급등했습니다. 다만 제약사들은 판매업체에 공급할 때 리스팅 프라이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나 리베이트를 감안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처방약값 부담이 크게 무거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면 건강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약값의 대부분을 커버해줘 낮은 비용만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워싱턴 정치권이 처방약값 낮추기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제약사들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의료 비용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최대 고객인 메디케어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제약사들과 협상을 할 권한을 부여받아 처방약값 낮추기에 착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올 연말에 1차 협상 대상인 고가의 처방약 10종을 선정하고 제약회사들과 협상에 돌입해 2026년부터는 대폭 할인된 처방약 값을 적용시키고 협상 대상도 계속 확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등 워싱턴 지도부는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등 두 가지 핵심 사회보장 제도는 손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별도로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정면 대치할 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 협상을 개시하면서 가장 민감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해 극한 대치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한 후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문제는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았다며 손대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일각에서는 국가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대신에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물론 소셜연금과 메디케어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와 바이든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우려돼 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들에게 발목을 잡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삭감까지 고집할 경우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에 실패해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메카시 하원의장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손대지 않는다고 공표한 데 대해 안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방정부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도록 요구하는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16%에 불과한 비국방 부처의 재량 예산에서 삭감 대상과 삭감액을 짜내야 하고 14%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까지 줄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공화당의 기본 이념은 국방비를 항상 증액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는 삭감을 요구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는 당파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 다음에 어떻게 미국의 국가 부채를 억지시켜 나갈지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는 현재 31조 4천억 달러로 이미 1월 19일에 도달해 그날부터는 연방채무부가 공무원 연금액의 투자를 일시 중지하고 들어오는 세입으로 정부 지출을 우선 집행하는 비상수단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상수단들도 6월 초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 이전에 국가부채 한도를 더 올리거나 카운트를 중단시키는 의외의 조치가 확정되어야 하며 정면 대치 시에는 나라빚을 더 내지도 채권이나 부채 이자를 지불하지도 새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해
사상 최초로 국가부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국가부도로 선언되는 것은 물론 그 위기에 내몰리는 것만으로도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경제 전체에 대혼란과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